지난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렸습니다.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수출, 소비, 고용 등 모든 지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하나 더 내놓은 정책이 바로 금융권 대출 규제입니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건데 시장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이속을 챙기고 있지만 서민 가게는 신규 대출이 어렵고 기존 대출 이자까지 불어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먼저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부터 대구 동성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중반의 허모 씨.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2년 가까이 매출은 급감하고 대출마저 막히면서 생계가 막막합니다. 원금을 포함해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은행에 갚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 달 이자가 10만 원 더 늘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특별 공급 분양에 당첨돼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입주할 자금이 부족해 걱정이 태산입니다. 솔직히 진짜 너무 답답해요 이게. 내년 6월달 입주인데 대출은 다 막힐 대로 다 막혀버리니까 입주할 수 있겠나 그것도 걱정이고. 30대 후반인 직장인 김모 씨도 최근 인상된 금리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지난해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최근에 10만 원 늘어 한 달에 13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초기 2.9였던 대출 이자율이 불과 몇 달 새 3.2%로 0.3%포인트 늘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거란 소식이 계속 나오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맞벌이를 하고는 있지만 이제 두 자녀가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금리가 이제 계속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가게에 부담은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는 서민들의 실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소비 위축, 그리고 경기 침체로 빠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금융 정책으로 은행들의 이익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이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큰 금액을 대출받은 직장인 등 서민들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시중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가계대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대구 지역의 시중은행 대출 잔액입니다. 연말 기준인데요. 2018년도에는 27조 3천억 원, 19년도에는 30조 4천억 원, 2020년도에는 34조 9천억 원입니다. 해마다 10%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지난 6월부터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0.5%에서 0.75%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시중은행들이 발빠르게 움직였는데요. 변동금리형 대출 지표금리입니다. 코픽스라고도 하죠. 9월에는 1.16%였는데 지난 10월에는 1.29%, 한 달 사이에 0.1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은행마다 여기에 가상금리를 2%포인트 이상 더 적용합니다. 대출은 제한하고 우대금리는 슬그머니 축소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2%대였던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3%에서 4.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한국은행은 또 이달 안에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고 예고했습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따라서 더 오르겠죠. 이자는 더 내야 하고 더 빌리지도 못하니까 대출자들의 고통은 가중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웃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들인데요. 대출을 제한하니 금융기관들이 갑이 됐습니다. 은행들의 예대 금리 차를 보시죠. 2020년 12월에는 2.05%였습니다. 2021년 9월 2.14%, 그러니까 예금 금리보다는 대출 금리를 더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서민은 죽어나는데 은행들은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금융기관인 DGB금융그룹 실적을 한번 볼까요? 2021년 3분기 지배주주 지분 당기 순이익입니다. 4,175억 원, 창사 이래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5대 은행 3분기 실적 볼까요? 누적 연결 당기 순이익이 9조 5,009억 원. 대구시 1년 예상과 맞먹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5.4%나 올랐는데요.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빌리려고 하는 사람보다 빌려주는 사람의 금액이 양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빌려주는 사람이 갑이 되어서 가상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들이 많이 이익을 보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이유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은 사채로 눈을 돌리는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총량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물가가 상승하지만 소비 등 경기가 위축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주택 담보 대출 위주로 그 대출이 많은 그 저소득층 가계 중심으로 굉장히 이 그 소비 부분이 위축될 것이고요. 전방 후방 산업 전체가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크게 그 성장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실소유자 대출을 비롯해 소득이나 신용도에 따른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